안녕하세요. 온동네 온마음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부모님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만한 주제, 버럭 화내지 않고 아이와 함께 만드는 슬기로운 스마트폰 생활인데요. 저 문쌤과 함께 자녀와 스마트폰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실 전문가 홍성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부모 교육님 현장에서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자녀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고민들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어떤 고민이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간추려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온종일 스마트폰만 하면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아이, 그만두라고 해도 계속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였거든요. 한번 궁금 퀴즈를 저는 부모님의 입장, 교수님은 전문가의 좀 입장을 대변해 주시면서 한번 OX 퀴즈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온종일 방에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 없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있다! 와, 부모님들은 대부분 그런 자녀 보고 있으면 제 스마트폰 과의존 아니야, 아니면 무기력 또는 뭐 코로나 물론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교수님은 X라고 해주셨어요. 자, 그 이유 뭘까요? 예. 부모님들께서는 스마트폰 하고 있는 자녀의 모습이 문제 있다라고 바라보시지만은 네. 이 모습 자체가 지금 정상이라는 의미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세상이 바뀌었고, 네. 그리고 세대가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죠. 작년에 터진 코로나19로 이제 스마트폰 안 주고 버티시던 부모님들의 대다수도 자녀들에게 다 스마트폰을 쥐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저학년한테도. 온클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온라인 클래스. 아이들이 네. 스마트폰으로 숙제하고 단톡으로 과제 올려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안 주면은 수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니까 또 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변했고, 두 번째로 지금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스마트폰과 함께 자연스럽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이 자녀 세대를 4학년까지를 알파 세대라고 해요. 알파 세대. 네. 이 알파 세대 중에서 특히 2016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을 제너레이션 코비드의 준말 C세대라고 해요. 그러네요. 이 아이들은 입학을 어디에서 하냐면은 유치원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줌에서 한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디지털 공간과 가까워졌고 디지털 세상이 자연스러운 아이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실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바로 알파 세대, 그리고 그 C 세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초등학교 5학년 이후부터 사춘기가 온 자녀들을 Z세대라고 해요. 네. 이 Z세대 아이들은 이제 C세대나 알파 세대보다 하나에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친구 관계. 그래서 그 전까지는 스마트폰, 유튜브에 집중하던 아이들이 그 이후부터는 SNS, 게임을 매개로 해서 친구들과 하루 종일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부모님들이 보실 때는 얘가 웅크리고 불 꺼놓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하고 안 움직이고 친구들도 안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만 얘가 스마트폰 중독 아닌가? 대인관계가 되게 안 좋아지는 건 아닌가? 라는 우려가 일단은 내려앉으실 것 같아요. 그럼 그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우리 아이들은 소통하고 놀고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네요. 아무것도 안 그 하는 게 어느 아니라. 때보다 더 많은 시간 동안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 것이고 친구들과 다양한 놀이를 경험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그것을 온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으로, 눈으로 하고 있다라는 차이. 그래서 이게 문제냐 아니냐를 떠나서 가장 중요한 거, 세상이 변했고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 문화가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셔야 일단 아이가 스마트폰 잡고 있는 모습 자체가 뭔가 불안하시고 걱정이 되시고 하는 마음이 좀 내려앉으실 거라는 의미에서 X를 그렇군요. 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들 입장은 기본적으로 해야 될 뭐 식사라든지 숙제라든지 여러 가지 오프라인 세상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이제 아이가 너무 이것만 하니까 이제 그만 좀 해, 아니면 좀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일 약이 오르실 때가 언제냐면
그만두라고 해도 그게 아무리 이제 생산적인 활동이라도 너무 스마트폰만 오래 하고 있는 거 요건 좀 문제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여기서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방 안에서 혼자 웅크리고 하고 있는 모습 자체부터 문제로 바라보시게 되면 훈육의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언제 뺏을까? 뭐라고 말하면서 뺏을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 앞에 부분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밸런스의 붕괴예요. 피로 행동과 욕구 행동이 지금 골고루 이렇게 좀 밸런스를 잡고 흘러가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스마트폰 공간 안에 지나치게 많이 머문다라는 것은 욕구 행동만 지나치게 많이 한다라는 의미죠. 필요 행동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등한시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요 행동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나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행동, 즉 먹어야 할 때 제때 잘 먹고 자야 될 때 제때 잘 자고 그러니까. 온클 끝나기 전까지는 온라인 클래스에 집중해야 되고 네네. 이러한 행동들인데 이 욕구를 채우기 위한 행동이 커지고 잦아지면 잦아질수록 상대적으로 시간이 줄어드는 영역은 필요행동 영역이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고, 그래서 그러한 밸런스의 붕괴를 막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건강한 사용규칙을 정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공적인 스마트폰 사용규칙 좀 정하는 요령 몇 가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자녀들이 하고 있는 로블록스 안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하고 있나 보다. 그래서 어떠한 게임인지를 알아보거나 우리 자녀가 보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뭔지를 알아보거나 이러한 정보와 지식의 습득이 첫 번째 선제 조건이고, 네. 그리고 두 번째 자녀가 좋아하는 콘텐츠가 뭐든 간에 그건 좀 부모님이 알고 있자 그거죠? 네, 궁금해하시고 알아보시는 것. 그것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두 번째가, 그리고 난 다음에 규칙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게. 네.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개 정도가 좋을까요? 어떤 부모님은, 제가 만난 네. 부모님은 막 잘해보자는 욕심에서 규칙해서 막 1부터 10개 만들어 놓으면 그 부모님도 모르고 아이도 무슨 규칙이 있는지 모르고 그러시더라고요. 여기에서 핵심은 과연 몇 개의 규칙을 정하느냐의 양보다 한꺼번에 제시하는 게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거를 한꺼번에 제시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하루, 이틀, 3일 하다가 다 지치죠. 포기합니다. 그렇죠. 한 번에 성공하는 아이들은 인공지능 AI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한 번에 성공하기가 힘들죠. 그런데 그 순간에 부모님도 실망을 하시게 되고, 아이들은 나는 해도 안 되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속 자체를 스스로 지키는 것을 포기해 버려요. 이걸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규칙을 몇 개를 정할 거냐 보다 한꺼번에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제시하고 그게 아이에게 습관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제시하는 식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요령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정한다라는 것은 주사용 컨텐츠별로 사용규칙을 정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주사용 컨텐츠별로 규칙을 정하실 때는 요령은 봐서는 안 될 것, 봐도 좋은 것, 그리고 보면은 좋을 것, 이 세 가지로 쪼개셔가지고 그거 중심으로 사용시간과 규칙을 정하시는 게 첫 번째 요령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해야 되는 상황과 절대 하면 안 되는 상황을 구분해 주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뭐 스마트폰 프리타임이라고도 하던데. 네. 생각해 보셨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뭐 길 갈 때, 식사 시간, 잠자리에서인데, 잠자리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거든요. 야간 물폰이 시력에도 너무나 안 좋지만 그 숙면을 방해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대 하면 안 되는 시간들을 먼저 선 제시를 하고 나머지 시간 중에서 상황 중에서 언제 해야 될지를 정리정돈하시는 게 두 번째 요령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좋은 사용규칙 다 알고 있고, 그럼 이제 하려고 시도했는데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 그럴 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시는데, 이럴 때 그 뭐가 규칙 자체가 안 만들어진다는 거는 지금 아이하고 부모 가족 갈등이 뭔가 크기 때문에 관계 회복 좀 노력부터 시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부모님이 해결의 능사가 이제 다가 아닌 거죠.
정 우리 아이가 과의존이 좀 심각해서 이제 그 부모님의 지도만으로 되지 않을 때는 좀 이런 관련 기관이나 이런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요, 디지털 교육 현장에 모이신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이 첫 스마트폰 언제 어떤 기종을 사주면 좋을까요? 자, 여기서도 한번 OX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 첫 스마트폰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사주면 좋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거는 이제 그 부모님들도 입학할 때는 굳이 필요 없지 않나 이렇게들 생각하시더라고요. 다음은요, 이제 초등 저학년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라고 그러죠. 그 조사 통계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그 스마트폰 소유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평균 10살 때 스마트폰을 많이 소지한다고 합니다. 그럼 10살, 초등 3학년 때 사주면 좋다. 하나, 둘, 셋. 교수님은 X인데 저는 이렇게 한 게 여기서는 부모님들 의견이 동그라미 X 좀 갈리시더라고요. 다음은요. 초등 고학년 때는 그래도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것도 X신가요? 네. 저는 왜 또 이거 했냐면 여기서는 좀 부모님들은 되도록 늦게 스마트폰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많이 망설이시더라고요. 그렇지만 대부분 반에서 보면 스마트폰 소유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중학교, 중고등학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는 그래도 그때는 스마트폰이 있어야 한다. 하나, 둘, 셋. 이것도 X시면은 스마트폰을 지금 사주지 말라는 뜻인가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네. 많은 부모님들께서 몇 학년 때 사주면 네, 맞아요. 좋은가요? 콕 라는 집어주셨어요. 이 질문이 함정이 있다라는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계속 X를 가장 했군요. 중요한 거는 3학년 아니면 중학교 입학할 때 이러한 일반적인 숫자의 함정에 빠지게 되면 그걸 그냥 따라가게 돼요. 이걸 네, 생존 편향의 오류라고 합니다. 아.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자녀 발달 수준에 맞게 결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이나 학년이 구입 기준이 아니고요. 네, 통상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 스마트폰 최신 지금 기종들 사주는 것은 백해 무익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가급적이면 많은 전문가들이 초등학교 3학년 전까지는 스마트폰 그 아이 전용을 사주지 말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아직까지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아직 안 주신 분들은 바로 스마트폰을 자녀 손에 쥐어주기보다는 일단은 기초훈련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네, 스마트폰 부모님인 우리 자신도 1년 내내 잘 쓰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녀들에게 너가 이제 4학년, 고학년이 됐으니까 네 인생을 알아서 책임져 봐라. 아이들은 지키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몸에 훈련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기초훈련의 차원에서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스마트폰으로 바로 시작하시는 게 아니라 스마트 폴더폰 혹은 공신폰으로 시작해서 그런 제약된 상황과 기능이 떨어지는 스마트 디바이스를 가지고 사용규칙,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습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스마트폰으로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세 번째 고민은요. 몰펌, 몰컴, 현지라는 아이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입니다. 자, 일단 지금 몰폰이 뭐야 하시는 분 있을 텐데 몰래 폰하기, 몰래 컴퓨터 하기, 그리고 현지는 우리 교수님께서 게임 심리 전문가니까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충동적으로 계획에 없었던 지출 행위를 얘기해요. 게임 네. 내에서 네. 아이템을 충동적으로 네. 사는 행위들을 현질이라고 현금질의 준말이죠. 네. 표현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상담하는 어떤 남자애가 그 로블록스 게임에 푹 빠졌는데 어느 날 아빠한테 생일 선물을 받았다 그러면서 기카를 5만원짜리를 갖고 와서 저한테 이걸 좀 충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엄마 돈을 이제 너무 이제 그 로벅스를 이제 그 로블록스 안에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화폐 로벅스를 이제 충전하고 싶어서 엄마 이제 그 지갑에서 5만원을 훔쳐 와서 현질을 하려다가 이제 걸려서 엄청 혼난 것도 있었는데 이럴 때 그 어머님이 막 전화 오셔서 그랬거든요. 얘를 혼내서 잡아야 되나요? 아니면 이걸 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현질 이거 좀 우리 아이들은 아무래도 이거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충동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네. 현질 얘기부터 접근을 하자면 첫 번째, 현질하는 아이를 나무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현질을 유도하는 게임사의 문제가 핵심이라는 것.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 아빠를 속이거나 배신하거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서 이루어진 행동으로 보게 되면은 누구를 잡아요? 아이를 잡죠. 그렇죠. 근데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도 이 힘든 유혹거리들을 그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돈을 쓰게끔 만들어 놓은 게임사의 문제로 놔야 네. 아이에게 엉뚱한 분풀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일종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구분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인앱 결제 방식 뭐 이런 일이 네, 있나 봐요. 다운로드는 무료인데 돈을 안 쓰면은 게임이 그러네.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아무리 용을 써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그 엄마 돈을 이제 자기도 모르게 훔쳤다는 아이도 승부욕, 경쟁性굉장히 높은데 이제 아이들이 막 좋은 아이템 갖고 나보다 못했던 아이가 이제 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나무라시게 되면은 아이는 죄책감과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감, 이런 서운함 때문에 다음부터는 속이면서 해요. 몰래 한단 말이에요. 몰게임이나. 그러니까 더 이런 문제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현질하는 자녀는 첫 번째, 환불을 받으세요. 진짜. 네.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아깝게 쓰지 말아야 될 돈을 썼잖아요. 네. 그래서 미성년 자녀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지불한 모든 지출 행위는 법에 의해서 환불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게임사에 전화나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 몰래 이렇게 현금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돌려주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막상 해보시면은 못 돌려받으실 거예요. 네. 되게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모든 기업들이 만만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낙담하시는데 제가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콘텐츠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사이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미성년 자녀들이 이렇게 현질해가지고 많은 돈을 지출을 한 것을 분쟁 조정 이 각서 신청서가 있어요. 네. 그 신청서를 작성하셔가지고 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게임사에 제출하시면 굉장히 쉽게 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꿀팁. 이걸 기억하셔서 네네네. 일단은 환불을 같이 자녀하고 받아야 내가 혼날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담담하게 문제를 처리해 주네. 그렇죠.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이도 자기의 행동을 돌아볼 마음의 여지가 생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애 데리고 막 혼내키시라는 게 아니라 게임 안에서 아이들이 놀고자 하는 욕구와는 다르게 아이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좀 설명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직접 설명하시기 힘드니까 아이들과 함께 보면 도움이 되는 게임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이런 현질 유도 함정들, 이 영상을 보면서 같이 대화를 나눠보시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앞으로 모든 게임 할 때 현질 못하게 막아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아이들 아이템 갖고 싶어 하는 거 너무 많아요. 특히 요즘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로블록스나 제페토 안에서 코인이나 잼 이거 이제 현금으로도 또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아이들은 다 예쁜 가방 들고 다니고 아바타 꾸미고 있는데 네네. 우리 아이만 거지 같은 옷 입고 다니면 슬프잖아요. 그래서 자주 사주시는 게 아니라 특별한 날에 좀 칭찬받을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의 동의하에 엄마 아빠가 직접 결제를 해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 이 정도까지 꿀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몰품과 몰컴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혼공 때문에 그래요. 온클. 네. 예전에는 공부를 혼자 하지 않았고 학교라는 물리적 공간 안에서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니까 그냥 공부하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고 저 영상을 보고 나서 복습해야 되고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이걸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빨리 질려버리거나 포기를 해버리니 그 시간에 몰게임을 하고 몰컴을 해요. 그렇다고 아이 뒤에 팔짱 끼고 서가지고 너 1교시 잘 듣나 감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러한 좀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러나 나에게 필요한 그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이러한 힘을 길러주는 훈련을 시켜주시는 게 또 두 번째 선행되어 줘야 되는 그러한 자녀지도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도 안 됐을 때 나중에
즉 어떤 식으로 페널티를 정해서 어떻게 좀 벌을 줄까, 이게 마지막 단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보상과 좀 벌칙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돼서 더 스마트폰을 적절하게 잘 써야지 이런 마음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폰압은 몰폰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압수하시면 아이들은 더 몰폰 몰컴을 하니까 좀 정리해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좀 맞춤형 사용 규칙을 미리 만들어서 좀 정정당당하고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고요. 이제 멈춰야 될 때가 됐으면 또 규칙을 적용하시는데 좀 보상과 벌칙 제도도 그 규칙 안에 만들어서 동기부여도 좀 해주시고요. 아마 영상 보시면서 우리 아이한테 맞는 좀 맞춤형 꿀팁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11월 3일에 예정된 실시간 줌 상담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셔도 좋고요. 이 다음에 안내되는 이메일이나 댓글에 남겨주시면 맞춤형 정답 보내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4강 주제는요, 자녀의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공부도 잘하는 비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